트럼프예요. 정책에 윤곽이 잡혀가는데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가겠다. 그렇게 트럼프와 그 내각, 백악관의 책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내정자는 북한은 적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적인 옵션도 생각하겠다. 군사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한일 핵무장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시점에는 논의해야 했지만은 그건 돈 더 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그냥 해주고 군대는 뺄게, 너네들이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였고, 실제로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때 트럼프가 되면 지금 배치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폴린 안보보좌관은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 했고, 얼마 전에 폴린 이 보좌관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관진 안보실장과 더불어서 조속히 한마디로 이렇게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합의를 했지요. 트럼프 역시 이 미사일 방어망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의견이고요. 틸러슨 국무는 세컨드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해서 북한 문제로 중국을 경제를 압박하겠다. 또 폴린 안보보좌관은 중국을 견인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랬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국무장관은 트럼프한테 동의한다. 매티스도 동맹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는 선을 그으면서 악당에게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트럼프의 말처럼 한미 동맹을 지키고 사드를 강화하면서 북한에게 어설프게 오바마처럼 또 한번 쪼는 척 했다가 평화협정 제안하고 물밑 거래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요. 대북 제재를 군사적인 압박까지도 협박을 하면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대북 제재는 가짜라고 미국은 단정을 하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제는 진짜 대북 제재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 기업, 공기업 등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이 회사들이 미국과는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대응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서는 물러설 여지가 없다라고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 동맹 강화에 수반되는 부분은 비용은 한국의 트럼프 말대로 정확하게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무국방부 장관 내정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국을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전부를 한국이 내라고 하겠다. 또 매티스 내정자는 우리가 동맹과 함께할 때 동맹국도 똑같은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며 방위비 분담 정액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틸러슨 내정자도 비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잘 지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야 될 주한미군 이 방위비 분담액은 소파 협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현재 체결된 방위비 협정은 2018년 말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액을 하는 문제는 당장 우리한테 닥치는 게 아니라 내년 말 이후에 새로운 액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 액수에 대한 협상이
내년 초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될 거고요. 아마 미국은 그 문제를 행정부가 출발하면 곧바로 물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건가 하는 건데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본다면요.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또 이 은행 등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이 북한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이 트럼프나 매티스, 틸러슨 같은 사람들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낭만적이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포퓰리즘적인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하자고 하면 지금 위안부 소녀상 문제처럼 주한미군 방위비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내니 여전히 인상할 수 없다고 또 이야기할 게 뻔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은 뭐라고 하겠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미국 측에서도 속성을, 한국의 야권 정치인들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진노 친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까지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현실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과연 한국의 대선 후보들 그렇게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요, 트럼프가 타이완, 대만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요 사설에서 썼는데, 중국에는 두 번 실수까지는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전통이 있으나 세 번째 실수는 의도가 있어 보여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서 이미 두 차례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에 포함된다고 말을 했다면서 트럼프 진영의 타이완에 대한 희망사항은 공갈로 보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자기 미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트럼프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면서 미중 관계에 따라서 타이완 문제는 치명적인 잠재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라는 인식 때문에 금기사항이었으며 이를 개봉할 때 양국 관계가 뒤집어질 수 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런 수를 만약에 쓴다면 양자 관계는 훼손이 불가피하고 중국은 길을 쓰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트럼프 취임할 경우에 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아마 그러면 너가 우리한테 잘하든가라고 하면서 통상 무역, 대북 제재에 대한 요구, 환율 조작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를 할 겁니다. 자, 트럼프는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독일도 때렸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BMW를 향해 거기서 생산한 BMW 차를 미국 국경으로 가져오겠다면, 국경을 넘어 가져오겠다면 국경세 35%를 매겨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 대저항적 실수라고 하면서 미국은 국경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BMW가 미국의 차를 팔아먹으려면 미국 영토 내에 새 차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것이 BMW에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독일이 뉴욕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벤츠, BMW, 아우디 등을 생산해내는 나라지만 미국과 서로 동등한 혜택은 없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벤츠나 BMW를 사는 만큼
포드나 GM 차를 사느냐? 그렇게 사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BMW는 멕시코에 7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메르켈은 이걸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거다 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는 위대한 일이라면서 평가하고 그 취임 이후에 미국하고 영국 양자 무역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고 취임 직후에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만나겠다. 이러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민 위기로 깊은 타격을 입어서 영국을 따라 EU를 탈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유수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보호무역 정책, 즉 자유무역, 글로벌 어떤 자유무역의 이점을 무시한 공장을 강제로 미국에 끌어내리는 이런 정책들이 그간의 경제학적인 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어서 한마디로 미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기존의 어떤 이 교역에 의한 이 절대 우위, 그 다음에 상대적 우위 등이 전 세계의 각 나라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이런 교역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제 이론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루한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도태될 날도 저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